자, 숙종 때 세 번의 환국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같이 복습해 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얻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지금 12시 5분이에요. 12시 5분에 여러분 이거 복습하게 하려고 찍고 있습니다. 와우. 대박. 레게노. 두 번의 예속 논쟁 이후에 누가 집권한다 했죠? 남인이 집권한다고 했죠.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남인의 영수였던 느그 허적이라는 영의정이 있었는데 이 평소에 수종이 허적 영감을 되게 건방지게 느껴졌나 봐. 손 좀 봐죽하고 있는데 허적이 할아버지로부터 시호를 받는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숙종이 그래도 영의정이니까 그 비서실장이었던 도승지 불러갖고 저 그 허적대감 잔치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유악이라고 해서 기름칠한 천막이거든 이게. 그 기름칠한 천막 좀 그 갖다 줘라 이러니까 비와도 잔치할 수 있게. 이게 왕실의 보물이거든. 숙종만 쓸 수 있는, 숙종의 허락만 있어야 쓸 수 있는. 근데 도승지가 벌벌 떨면서 송구하오나 유악이 없사옵니다. 야, 왜 없어? 왕실 창고에 있잖아. 그게 며칠 전에 허석대감이 가져왔습니다. 와, 여러분 개빡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5만 원권 딱 주려고 하는데 지갑에 5만 원권이 없어. 아들이 먼저 가져간 거지.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니 이때는 유교국가야. 왕실 보물이야. 이때 숙종이 맛이 간 거지. 그래서 야, 저 허적 뒤 좀 틀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 털면 다 나오거든. 그래서 이 서인이 이때다 싶어갖고 같이 합세해서 남인을 같이 허적을 영목줄을 찧어갖고 남인들이 이때 몰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황국을 무슨 황국이라고 그런다? 경신년이 일어나서 첫 번째 황국 경신 황국이라고 그런 겁니다. 뭐 때문에? 유악 사건 때문에. 자, 이때 남인이 몰락을 하는데 여러분 황국은요 이전까지의 정치 붕당 정치는 달라요. 이전까지는 어떤 당이 집권을 해도 그래도 비집권당과 같이 공존을 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컸거든. 근데 황국은 국면이 전환된다. 그러니까 아예 일당이 전제화되는 거야. 비집권당 아예 묵사발 내버리는 거야. 숙종이 이 당을 이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인이 몰락했을 때 이 서인 세력에서 파가 두 개로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자, 남인이 몰락한 김에 아예 그냥 다 조지자의 강경파였던 노론, 아니 그래도 남인과 조금 소통이 있었던 그래도 좀 같이 공존해야지에 대한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서인 세력, 특히 노론에서의 대빵 영수였던 송시열이, 우암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경신왕국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숙종의 여자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숙종이 왕 이러면 안 되는데 여자 때문에 이 인재들, 신하들을 겁나 많이 죽이거든. 자,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숙종의 여러 명의 왕비 중에서 중요한 왕비가 3명 있어요. 자, 첫 번째, 당시 중전이었던 인현왕후. 여러분 중전이란 거는 왕의 첫 번째 왕비, 왕의 정실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구냐면 자, 여러분 남인 같은 경우는 예속 논쟁 이후에 이미 권력에 취했잖아. 근데 권력에 취했다가 비집권 세력이 됐어. 얘네들은 권력을 한번 맛보면 다시 권력을 잡고 싶거든. 그래서 다시 여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바로 미인계를 써요. 숙종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조선에서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숙종을 꼬시기 위해 당시 조선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찾아내는데 걔가 누구냐면 바로 장옥정이에요. 장옥정입니다. 이 장옥정이 이 당시 20살이었는데 옛날 20살이라 치면은 궁녀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많은 나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당시 집도 좀 잘 살고 이 남인이 정책적으로 밀 수 있겠다 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비가 장옥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비가 누구냐면 바로 무수리 최씨예요.
자, 무술채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없죠. 무술이가 뭐냐면 궁궐에서 궁녀들 빨래 빨아주던 그 천민 출신이거든요. 이 천민 출신이랑도 사랑에 빠집니다. 이 숙종이. 아무튼 이 남인이 이 장옥정을 이용해서 숙종을 다시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남인의 미인계가 100% 통합니다. 숙종이 장옥정을 보고 뿅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인현왕후와 숙종 사이에는 아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장옥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을 낳아요. 그게 아들이 누구냐면 그렇지 바로 윤이에요. 이윤. 그래서 숙종이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윤을 세자책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현왕후는 어디 당이었냐면 바로 서인계열. 자, 장옥정 같은 경우는 누가 데리고 오죠? 남인이 데리고 오죠. 남인계열이죠. 그럼 서인 입장에서 숙종이 안 그래도 이 남인 계열이었던 장옥정을 좋아하는데 아들까지 낳았어. 어떻겠습니까? 똥줄 타겠죠. 왜 집감 오셨잖아. 서인에서 이 겁나 비판하는데 특히 이때 당시 조선에 성리학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대석학이었던 우암 송시열이 겁나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하냐? 전하, 어떻게 이 근본도 없는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에 대한 체자책봉을 절대 안 냅니다. 전하, 정통성에 어긋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주자에 의하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인연하고 더 만나세요. 라고 하니까 이때 송시열이 당시 숙종이 송시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 뭐만 하면 주자에 의하면, 뭐만 하면 주자 성리학에 의하면. 그래서 이때 숙종이 뭐라 그러냐면 심기를 건드린 거야. 송시열이가. 야 시열아, 너 미쳤지? 너 죽어 하면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내려요. 사약을 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송시열이가 이 장희빈 아들 윤 세자책봉 안다고 반대하다가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서인이 다 쫓겨나요. 이게 무슨 황국이다? 두 번째 황국. 그렇죠. 기사년에 일어난 기사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희빈이 중전까지 되는 거야. 남인이 결국엔 다시 집권하게 되는 거야. 자, 이 후궁 출신 장희빈이 드디어 중전이 됐어.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세월. 선생님이 PPT 하나 준비해왔는데 잘 보세요. 숙종이고 이게 인현왕후고 이게 장옥정이에요. 장희빈. 장옥정이 사료에 의해서 몽타주를 그렸는데 남자 기 잘 빨아먹게. 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이상형이 바뀐다. 원래 숙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장기빈 같이 애교도 많이 부리고 오빵 하면서 이런 여우 같은 기집애를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현왕후가 보고 싶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나이도 드니까 항상 내 편 들어주고 내 말도 들어주고 나를 항상 사랑해줬던 우리 인현왕후가 보고 싶어지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숙종이 인현왕후를 그리워하고 있을 때 서인이 그걸 눈치챘단 말이야. 그래서 서인들이 몰래 숙종한테 찾아가서 전하, 보고 싶죠? 다시 컴백? 그러니까 숙종이 윙크 앙 하면서 같이 인현왕후 보기 운동을 벌입니다. 인현왕후가 장희빈 때문에 폐위되거든. 그걸 다시 인현왕후를 다시 보기 운동을 벌여. 자, 그때 가만히 있을 누가 아니다? 남인인가 아니다. 남인과 특히 장희빈이 아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인현왕후 보기 운동을 벌였을 때 남인이랑 장희빈 당연히 쌩 난리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쌩 난리를 치면서 서인 탄압하니까 숙종이 신기를 건드린 거지. 야 남인, 너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보고 싶다고 이 자식들아 하면서 남인들을 다 쫓아내요. 이유는 인현왕후 다시 보고 싶다고.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을 마지막 황국, 즉 언제 일어났다? 경술련에 일어났다 해서 갑술련에 일어났다 해서 갑술 황국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이때 장희빈과 남인이 아예 몰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장희빈이 그 궁궐에서 취선단이라고 해서 거기 쫓겨나거든. 취선단이 뭐냐면 궁궐에서 굿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갖 굿을 하고 막 화살 쏘고 내 인연 하면서 인연하고 막 찌르고 하니까 진짜 인연하고 알아 누워. 그래서 숙종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갖고 장희빈한테 또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줍니다. 그때 장희빈이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누구 데리고 와? 윤 데리고 와 윤. 그래서 아들이 장희빈한테 와서 엄마 괜찮습니까? 이러니까 장희빈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꼬추를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야 남자들은 이게 문제야. 너희 아버지도 이 고추 때문에 날 버렸어. 너도 안 되겠다. 너도 안 돼 하면서 고추를 잡아 당기기 시작하는데 윤이 고추가 잡아 당겨져요. 나중에 이 당겨진 아이가 숙종담의 왕이 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경종이죠. 당겨진 아이. 당연히 당겨졌기 때문에 오래 살겠습니까? 4년 만에 죽습니다. 자, 어쨌든 장희민이 사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갑술왕국 이후에는 여러분 남인이 이제 거의 재기불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극소수의 남인 일부와 서인이 자리 잡게 되는데 특히 대다수의 노론과 소수의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까지가 황국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수리 최씨와 숙종 사이에서도 아들 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연인군이에요. 연인군. 훗날의 영조가 되는. 근데 어쨌든 이 윤이 세자책봉이 되니까 숙종 다음에 왕이 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경종이잖아요. 경종.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정치의 판도를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때 이 소론과 노론, 이 노론과 그 다음에 이 소론 애들이 각자 어디에 붙냐면 그 아까 소론은 남인과 그래도 조금 친했거든요. 남이랑 같이 세력 같이 했어요. 노론과 소론이 파가 갈리면서 오히려 같은 서인 세력이지만 소론은 남인과 조금 더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인 세력이 몰락했을 때 이 윤한테는 노론과 소론 중에 누가 붙겠습니까? 당연히 이거예요. 당연히 이 소론수는 윤한테 붙습니다. 그러면 노론은 당시 대다수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노론은 어디에 붙겠습니까? 그렇죠. 연인군한테 붙어요. Why? 왜 why? 노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 연인군이 천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혹 나중에 연인군이 왕이 됐을 때 이 연인군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다시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윤이 왕이 되죠. 이 윤이 왕이 되니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경종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누가 이 경종 때 다시 집권을 하게 되냐면 소론이 집권하게 돼요. 알겠죠? 왜? 소론이 윤한테 붙잖아. 왜 경종 때 소론이 붙는 거야? 그래서 이 노론 측에서 각종 상소를 올리는데 이 경종이 근본도 없는 자식이다. 근본도 없는 여자의 아들이다. 라고 막 상소를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경종이 소론과 같이 빡쳐갖고 노론을 압박하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니 그게 뭐다? 신임사화입니다. 소론이 노론을 탄압하고 쳐 죽이는 사건 신임사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경종이 일찍 죽어요. 근데 경종이 일찍 죽었던 이 사실에는 여러 가지 썰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썰이 뭐냐면 여러분 이 연인군이 어렸을 때 이 자신의 형이었던 윤을 겁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형 왔어요, 형 놀러 왔어요 하면서 맨날 놀러 가. 근데 당시 이 윤이 경종이 좋아하던 음식이 뭐가 있었냐면 간장게장이야. 연인군이 형한테 이분 받고 싶어. 형 간장게장 먹어요. 찾아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같이 들고 왔던 게 당시 곶감이 황금값이었거든. 곶감까지 같이 들고 가. 그래서 경종이 간장게장과 곶감을 맛있게 먹다가 어느 날 설사를 하고 배탈을 하면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죽어버려요.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여기서 내가 과제 냈었죠. 과제. 다시
과제를 못 들었던 애들은 다시 과제를 하세요. 클래스팅에 올리십시다. 클래스팅에다가 간장게장의 어떤 성분과 곶감의 어떤 성분이 만나면 독성 물질을 생기게 합니다. 그 독성 물질이 인간의 체내에 들어가면 배탈을 내게 되고 인간이 복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도대체 간장게장의 어떤 성분과 곶감의 어떤 성분이 만나서 어떤 성분이 나오게 되는지, 도대체 이 어떤 성분은 어떤 성분이길래 인간에게 복통을 유발하고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해 오는 게 클래스팅 과제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간장게장과 곶감 먹다가 죽습니다.